혹시 작은 집 한 채 때문에 새 아파트 청약 그냥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소형 주택 소유자 맞춤 무주택 청약 가이드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집 한 채만 아니었으면 딱인데.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코앞인데 뭔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한 기분. 하지만요, 포기하기엔 정말 이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법에 숨겨진 비밀의 문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특별 예외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문 한번 활짝 열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순서입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죠. 이 소형 저가주택 특례가 도대체 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떤지 쭉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엔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제일 궁금한 거죠? 도대체 소형 저가주택 특례가 뭐냐? 그 핵심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저렴한 집을 우리 가족 통틀어서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청약을 넣을 때만큼은 당신은 집 없는 걸로 쳐줄게요 하고 특별히 인정해주는 제도인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혜택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일종의 함정카드 같은 건데요. 꼭 알아두셔야 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청약 있죠? 민영, 국민, 공공, 분양 아파트는 전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공공 임대주택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자,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과연 내 집은 해당이 될까? 지금부터 딱 3가지 핵심 기준만 알면 내 집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이 3가지만 체크하면 끝납니다. 첫째, 우리 가족 명의로 된 집이 딱 한 채인가? 둘째, 면적이 기준보다 작은가? 그리고 셋째, 가격이 기준보다 낮은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뭐냐면요. 내 집이 아파트인지 아니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그 외 주택인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파트를 보세요.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1억 6천, 비수도권은 1억 이하. 와, 기준이 정말 빡빡하죠? 근데 빌라 같은 그 외 주택은 면적도 85제곱미터까지 가격도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이 차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왼쪽 아파트는 정말 기준이 엄격해요. 60제곱미터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24평형 아파트보다도 작은 한 18평 정도거든요. 가격도 낮아야 하고요. 근데 오른쪽 다른 주택들은 어때요? 숨통이 확 트이죠? 면적도 85제곱미터, 약 25평까지 괜찮고 가격도 수도권 5억까지니까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마 보시다 보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고요. 면적은 59제곱미터, 가격은 9,800만 원. 자, 이 집은 과연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딩동댕! 왜냐고요? 비수도권 아파트 기준이 뭐였죠?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1억 원 이하. 이 2가지 조건을 완벽히 클리어했잖아요. 이 집을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와 똑같은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사례예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62제곱미터, 가격은 1억 5천만 원. 가격은 수도권 기준 1억 6천만 원보다 낮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아쉽지만 결과는 불가능입니다. 왜일까요?
가격은 통과했는데 바로 면적에서 걸린 거예요. 아파트의 그 엄격한 기준, 60제곱미터 이하를 단 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도 안 되는 차이로 넘어버린 거죠. 정말 아깝지만 아파트의 면적 기준은 이렇게 칼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엔 수도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예요. 면적은 84제곱미터에 공시 가격은 4억 8천만 원. 면적도 꽤 넓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집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외 주택이니까요. 그외 주택의 수도권 기준 기억나시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도 잡았고 실제 사례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집을 직접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초간단 체크리스트와 핵심 Q&A를 쫙 공개할게요. 자, 딱 이 5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째, 내 집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확인. 둘째, 등기부 등본 떼서 정확한 전용 면적 확인.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시가격 확인. 넷째, 우리 가족 전체에 이 집 말고 다른 집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내가 넣을 청약이 혹시 공공임대는 아닌지 최종 확인. 어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 그리고 가격 확인할 때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이미 지어진 집은 공시가격을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게 분양권 상태다?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 공급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발코니 확장비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 비용은 싹 빼고 순수한 집값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래도 아직 이건 좀 헷갈리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모아서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스피드 퀴즈처럼 가볼까요? 이 기준은 나 개인 기준인가요? 아니죠.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한 세대의 기준입니다. 분양권 옵션 비용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공공임대도 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예전에 집이 여러 채였는데 지금은 한 채만 남았으면요? 괜찮습니다. 지금 딱 한 채면 됩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내 청약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의 작은 집이요. 이 제도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과연 내 작은 집이 이 특별한 예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요. 그리고 그동안 망설였던 그 꿈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